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뽀유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주변에는 상대방을 마음대로 통제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면서 자기 욕구를 채우려는 사람들, 즉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심리 조종자들이 꽤 있어요. 어쩌면 내 엄마가, 남편이, 연인이, 그리고 친구가 그런 사람일 수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심리 조종자들이 상대를 어떻게 조종해서 지배하는지, 그 심리 조종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해요. 그걸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예방책이 될 테니까요. 심리 조종자들은 처음엔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실체를 잘 몰라요. 그들은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상대를 띄워주고 특별한 관심을 보여요. 써니의 남자친구도 초반에 다정하고 친절해서 써니가 특별 대접을 받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죠. 심리 조종자들은 자기의 불우한 과거나 상처,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 스스럼 없이 말하며 동정심을 유발해요. 그러면 대개 공감 능력이 좋은 상대방은 그들의 피해자 행세에 무방비로 마음의 빗장을 열죠. 써니의 남자친구도 자신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힘들었는지, 현재 그 과거의 상처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줬죠. 그렇게 상대의 마음을 얻으면 심리 조종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주장에 따르라고 압박하면서 통제의 욕구를 드러내요. 상대가 저항을 하면 그들은 상대를 위협하거나 달래고 하소연도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 하죠. 그 과정에서 의심, 두려움, 죄의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엮어서 상대방을 옴짝달싹 못하게 해요. 심리 조종을 하는 부모는 주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식을 가스라이팅 하려 들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누구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니? 내가 너한테 이것밖에 안 돼? 한편 자식도 나 엄마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맞아?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러려고 날 낳았어? 이런 식으로 부모를 좌지우지하려 들죠. 이런 갈등과 다툼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과는 그 정도와 양상이 확연하게 달라요. 우린 누군가와 다투고 나서 마음이 좀 추슬러지면 상대의 마음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잖아요. 그러나 심리 조종자들은 상대를 지배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걸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리며 압박하죠. 그들은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투사적 동일시라는 것을 사용해요. 투사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사는 한마디로 자신의 감정 상태나 문제를 상대 탓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투사적 동일시란 뭘까요? 상대가 내 감정이나 행동, 그리고 문제의 책임을 느끼도록 집요하게 유도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 문제를 공에 비유하면 투사는 문제, 즉 공을 상대를 향해 던지는 거예요. 한편 투사적 동일시는 상대의 손에 공을 꽉 쥐어주고 손을 펴지 못하게 해서 상대가 그 공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들은 마치 독심술사처럼 행동해요. 상대의 마음을 자기 멋대로 조작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죠. 너는 속으로 쭉 날 무시하고 있었어. 너도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 토달지 말랬지?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할지 잘 알잖아. 왜 자꾸 날 나쁜 놈 만들어? 이런 식으로 써니의 남친은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 책임을 늘 써니에게 돌려요. 써니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여겨요. 그러면 남친은 자기가 화가 난 이유를 자기식의 논리를 펴며 아주 집요하게 윽박지르죠. 이렇게 되면 써니는 자신이 남친을 화나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아닌가 스스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결국 써니는 지치고 괴로워서 그래 나 때문이라고 치자 쳐
이런 심정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가 원하는 건 사과나 화해가 아니고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거니까요. 이런 집요함 앞에서 써니는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고 진짜 화를 내며 울부짖죠. 그러면 남친은 거봐,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내가 참을 수 없는 거야.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심리 조종을 당하는 사람은 난 저 사람을 화나게 만든 사람이야 라고 투사적 동의시를 어느새 받아들이고 말죠. 그렇다고 치자 해서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스라이팅은 점점 더 거세져요. 넌 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야. 너 만나 내가 망가졌어. 이렇게 끝없이 상대를 탓하죠. 마치 거미가 거미줄에 걸린 벌레를 옥죄듯 상대를 꽁꽁 동여매요. 남자친구는 써니가 애초에 자신을 자극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주장해요. 이런 주장에 대해 써니는 죄책감을 떠안아요. 남자친구가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폭발하게 만들었으니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남친이 폭력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내가 좀 더 이해해주고 넘어갈 걸, 내가 또 저 남자의 상처를 건드렸네, 이렇게 자책해요. 그런데 내가 좀 더 이해해주고 넘어갔다면 이 말은 싸울 때마다 남친이 써니에게 했던 말이에요. 결국 남친이 하던 대로 써니는 자신에게 그 말을 그대로 하게 된 셈이죠. 그런데 써니가 죄책감 속에서 바짝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갈등은 커지고 남친의 폭력은 심해져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휘두르고 한쪽은 속수무책으로 휘둘리는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이렇게 힘든데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심리조정자가 비난과 공격 대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희망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자신이 더 노력하면 관계가 개선되리라는 희망에 매달려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심리조정은 은근하고 교묘하게 일어나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게 아닌데 라는 의구심이 자꾸만 든다면 일단 관계를 멈추세요. 무조건 상대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상대가 알아듣도록 당신의 입장과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세요. 하지만 명확한 의사 표현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 같으면 속으로만 마음을 다잡고 상황을 냉철히 분별하세요. 당신이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면 심리조정자는 지쳐서 다른 희생자를 찾을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갖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며 지킬 때 상대방도 나를 지켜주는 법이죠. 상담심리사 뽀유였습니다.